우리가 평소에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것이 있죠. 바로 은행 계좌입니다. 입출금, 송금, 공과금 납부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을 통해 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지금처럼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국민, 신한, 우리 하나, 농협, 기업, 부산은행 중 하나라도 계좌를 갖고 계신가요? 그럼 오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의 계좌에 넣어둔 그 돈,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. 이런 변화가 왜 생겼는지,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.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그럼 지금부터 크게 바뀌는 세 가지 핵심 변화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입니다. 현금이 사라집니다. 우리가 써오던 종이돈과 동전 대신 디지털 화폐라는 게 나와요. 디지털 화폐가 뭔지 궁금하시죠? 쉽게 말하면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가상의 돈이에요. 게임에서 쓰는 사이버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두 번째, 은행 거래 방식이 달라져요. 지금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숫자로 저장되잖아요. 앞으로는 예금 토큰이라는 걸로 바뀝니다. 여러분이 하나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보세요. 그럼 그 100만 원이 100만 원짜리 디지털 코인으로 바뀌는 거예요. 세 번째입니다. 돈 쓸 곳이 제한돼요. 지금은 현금이나 카드로 어디서든 계산할 수 있잖아요.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어요. 이런 변화가 왜 나오게 된 걸까요? 지난 11월 6일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디지털화가 금융 시스템 변화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.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?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자지갑을 만들어요. 그 다음에 본인 계좌에서 원하는 금액을 예금 토큰으로 바꿔요. 그리고 QR코드를 스캔해서 계산하시면 돼요.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세븐일레븐, 이디야커피, 농협 하나로마트, 교보문고 등 오프라인 매장과 현대홈쇼핑 땡겨요 같은 온라인 쇼핑에서도 쓸 수 있어요.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반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.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부산은행 등 7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았고 현재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.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김 씨라는 50대 직장인이 평소처럼 하루를 보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아침에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. 지금까지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가 가능했죠. 그런데 이 변화가 현실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. 김 씨가 평소처럼 찾는 동네 빵집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결국 일상에서 자주 가는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쓸 수 없는 셈이죠. 게다가 금액도 제한돼 있습니다. 디지털 화폐로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 원, 3개월 동안 바꿀 수 있는 총액은 500만 원입니다. 디지털 화폐는 큰 돈을 쓰기가 어렵다. 즉, 많은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. 이제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편하고 또 어떤 부분이 불편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좋은 영향부터 말씀드릴게요. 첫째, 편리해져요.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잔돈 걱정도 없어지거든요. 휴대폰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어요. 둘째, 안전해져요. 가짜 돈 걱정이 없어져요. 디지털이라서 위조가 불가능하거든요. 셋째, 정부 지원금이 투명해져요. 지금까지는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. 디지털 화폐는 모든 거래가 기록되니까 투명해집니다. 예금자 보호도 더 좋아져요.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 보호받았는데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. 은행별로 1억 원씩이니까 여러 은행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.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어요. 첫째, 쓸 곳이 제한돼요. 동네 가게,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는 못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.
둘째,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. 지금도 키오스크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셋째,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. 내가 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다 기록되거든요. 넷째,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아예 못 써요.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생기면 현금처럼 쓸 수가 없어요. 결국 편리해지는 면도 있지만 불편해지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걱정들도 있습니다. 첫째, 정부가 우리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모든 거래가 기록되니까 정부가 원하면 특정 물건을 못 사게 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 같은 걸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. 둘째, 동네 상권이 무너질 수 있어요. 전통시장이나 작은 가게들은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워요. 그럼 손님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셋째,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? 아직도 현금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런 분들은 아예 경제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. 넷째, 해외에서는 부작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.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로 개인을 감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.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. 다섯째, 기술에 너무 의존하게 돼요. 지금도 인터넷이 끊어지면 불편한데 앞으로는 아예 돈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. 이런 문제들은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. 정부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.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?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저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. 불안하다, 솔직히 걱정된다, 어떤 의견이든 괜찮습니다.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넓게 볼 수 있으니까요.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.